코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우리는 왜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투자에는 많은 방식이 있죠.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야 버는 시장은 맞는 이야기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최대 수익을 꿈꾸고 그립니다. 20년, 21년 엄청난 불장이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21년에 1억 이상은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지켜주었으면 했던 상승 추세를 깬 21년 12월 4일 53K에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였고 현재 그 이후 5개월 동안 그 가격대는 오지도 못한 상황이죠.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에 왜 목을 맬까요? 이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변동은 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게 없어 보이고요. 장기적인 상승에도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장기적인 하락 안에도 오르내림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아직 짧죠.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것이죠. 야, 당장 오늘 내일도 모르는데 미래 일을 예상해서 뭐하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디까지나 이 영상 역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제가 투자하는 제 투자 방식의 철학이니까요. 갑작스레 11월 17,800달러라는 수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영상에서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비트코인 17,800달러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또 금방 올 시간이고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생각하는 저점에 대한 날짜와 금액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가격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글을 하나하나 다 달지는 못하지만 웬만하면 댓글은 보는 편이긴 합니다. 어제 한 댓글이 눈에 띄었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시즌인지 시즌 종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모르기에 답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상 시즌 종료가 와도 전 시즌 고점을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경우의 수가 단 한 번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로그 차트로 200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5년 1월, 15년 8월, 9월 사이에 내려간 적이 있고요. 20년 3월 코로나 하락에도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방 이탈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년의 경우 약 15% 정도 아래로 이탈했으며 20년의 경우 약 30% 정도 아래로 이탈하였는데요. 현재 200주 이평선이 21,5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예시를 적용을 해보면 15%가 더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18,300달러 부근, 30%가 더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15,000달러 부근까지 하락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없고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겠죠. 나스닥 상장 채굴기업 상당수가 연말까지 현재 해시레이트 2배까지 늘릴 계획이고 채굴기 계약도 완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시레이트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17년부터 18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락을 시작했죠. 하지만 해시레이트를 보세요. 17년 12월부터 18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형성하며 상승하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 비트코인은 19,800달러에서 6,200달러까지 7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해시레이트는 채굴 참여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게 됩니다. 해시레이트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에 들어온 기관 평단이 3만 달러 부근임. 그 가격이 오면 추매를 하면 추매를 했지 개미 따라 무서워 던질 가능성은 17년 불장 시즌에도 기관의 평단은 공공연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9,800달러에서 31,050달러를 가는 84%의 하락은 기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관의 평단이 3만 달러 부근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 모두가 아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하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기관에서 직접 매수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3만 달러 부근에서 추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관도 물리는 게 이 시장입니다. 다음 반감기 2년도 안 남았음 벌써 다음 시즌 보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도 있음. 자,
저희 김비트팀 역시 다음 반감기와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감기가 2년 남은 시기에 과거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봐볼까요? 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로부터 2년 전인 18년 5월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84,00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고점인 19,800달러에서 약 57% 하락하여 반토막이 넘게 났던 상황입니다.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고 이때도 반감기가 2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인 18년 12월에 31,050달러의 저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가 옳다는 것은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언제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7,800달러가 온다면 테라, 루나 상장, 폐지 프로젝트 소멸. 글쎄요. 테라 루나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4,000달러일 때도 버텨온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루나와 UST의 1달러 패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저희는 17,800달러가 온다면 왜 테라 루나가 상폐되고 프로젝트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폐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7년에 시가총액 20위 안에 존재했던 프로젝트들을 보고 오신다면 지금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이 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없는 물갈이와 시가총액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쌓인 온체인 데이터가 개박살났다. 비트코인 69,000달러로 21년 11월에 신고점을 갱신할 때 역시 온체인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그 후 22년 1월까지 반토막이 넘게 떨어지는 동안 역시 온체인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온체인 데이터로 작년에 지속적인 상승을 외치던 플랜 B는 현재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모두가 아는 정보는 실질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없겠죠. 가장 조작하기 쉬운 것이 통계와 그래프입니다. 제작자 입맛에 맞추어 얼마든지 온체인 데이터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김비트 팀은 온체인 데이터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마이클 세일러, 일론 머스크 세 번째 고래, 그레이스케일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셀럽 다 쳐물린다. 그레이스케일이 신탁 쌓인 것은 알고 계시죠? 주로 기관들의 자금을 대신 사주는 곳입니다. 본인들의 자금으로 매수해서 홀딩하는 곳이 아니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의 가격은 관심이 없다고 항상 인터뷰에서 말했고 10년 후의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였죠.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저희도 10년 후의 가격이 현재보다 높을 거라는 것은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17년에는 이렇다 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셀럽들이 없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는요 여러 셀럽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기관들, 셀럽들이 대거 들어온 이번 상승장의 상승률은 17년보다 낮았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버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런 성의가 크게 담긴 댓글들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이런 댓글들은 넘어가면 되려 신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견을 공유차 영상으로 녹여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13년 11월 고점부터 15년 1월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86%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17년 12월의 고점부터 18년 12월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83%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현재 적용시켜 마이너스 80%로 가정만 해도 약 13,395달러 정도라는 수치상 기록이 나오네요. 게다가 기간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랑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그런데 17년에도 13년도와 달라졌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근거가 손정희의 비트코인 매수와 CME 선물 거래소 상장 등이 그 당시의 과거랑 다르다는 것에 대해 힘을 뒷받침하였으며 한국인들의 시장 참여도가 말도 안 되게 컸기 때문에 코인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범용적으로 한국에서도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비트코인 매수 2천억의 손실로 마무리 지어졌죠.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년의 비트코인의 고점인 날이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의 시작인 날이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21년 11월의 고점이 비트코인 ETF 선물 거래 시작의 날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 향후 10년을 보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할게요. 모두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테고 그 자산의 규모면 뭐 돈 이외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 인류애든 비즈니스의 확장이든 자아 실현이든 말이죠. 또한 비트코인의 최상위 지갑에는 기관이나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들보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고래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더 나아가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양이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20년도 후반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상승도 있었고 현재는 최고점인 69,000달러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라고 하는데 가격은 떨어진 것들을 다들 아시죠?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며 팔으려고 한다면 거래소 보유량은 늘어나기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희도 돈 버는 게 1순위인 투자자입니다. 바닥을 잡고 푸근하게 매매 안 하고 매일 수익률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는 평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죽자고 이 가격을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